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가 울버햄튼 원정길을 떠나서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부터 보면 귀스토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했고, 카이세도, 엔조, 파머, 귀스토 이렇게 4명이 중원을 구성하는 형태로 플레이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첼시의 빌드업 형태가 평소와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느꼈는데요. 기본적으로 첼시는 빌드업할 때 3-2 형태로 빌드업을 하죠. 그렇게 3-2 빌드업에서 뒤에 3명, 이 센터백들의 간격이 평소 마레스카 체제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와이드하게 벌리는 장면도 꽤나 많았습니다. 가운데 코리를 두고 포파나와 쿠크레야가 사이드 넓게까지 벌리면서 상대가 쉽사리 맨투맨을 붙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죠. 이런 기본적인 첼시의 3-2 빌드업일 땐 상대 선수들이 첼시 선수들에게 쉽게 맨투맨을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게 벌렸을 땐 이렇게 넓게 벌린 센터백까지 맨투맨을 투자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면 울버햄튼의 가운데 쪽 수비 간격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울버햄튼은 사이드 쪽 벌려있는 센터백의 맨투맨을 일단 포기하고 이렇게 가운데 쪽 압박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첼시 선수들은 그 압박을 침착하게 빠져나가죠. 이런 원터치 패스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릴이 귀스토에게, 귀스토가 카이세도에게, 카이세도가 넓게 벌려있는 포파나에게 공을 줍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코릴이 엔조에게 공을 주고 엔조가 또 사이드 쪽 넓게 벌려있는 포파나에게 공을 내줍니다. 이런 첼시의 바뀐 빌드업 구조가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을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좋았던 건 니콜라스 잭슨의 넓은 활동 범위였습니다. 잭슨은 완전 클래식한 9번 스타일은 아니고 동료와의 연계에서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는 마레스카 감독이 그런 것들을 잘 살려준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뒤쪽에 에서 오는 쿠쿠랄라의 패스를 공격수의 자리가 아닌 조금 더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옆쪽으로 전개. 후반전에도 완전 위쪽이 아닌 우리 팀 윙어보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카이세도의 공을 받아줍니다. 여기서 공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센터백을 끌어내는 효과까지 볼 수 있죠. 득점 과정에서도 잭슨은 그런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지금도 프리킥이 시작되는 시점에 많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카이세도의 공을 받아주고요. 돌아서면서 사이드 쪽 파머에게 패스, 파머가 이 공을 잡고 사이드 쪽 마두에케에게 패스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패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시면 바로 패스를 내주는 게 아니라 토티 고메스를 최대한 자신에게 가깝게 유지하게 만든 뒤에 사이드 쪽으로 전개해줍니다. 바로 이게 첼시의 세 번째로 좋았던 장면인데요. 파머와 마두에케의 호흡이 너무 좋았습니다. 파머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선수를 한 명 끌어들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고, 그때 상대적으로 마두에케가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됩니다. 이 공을 가지고 가서 마두에케가 슈팅하는데 누리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득점. 첼시가 전반전에 첫 골을 넣을 때도 파머와 마두에케의 발에서 시작되는데요. 파머가 가운데서 공을 잡아서 마두에케에게 패스하고 이 공을 마두에케가 단독 능력으로 슈팅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코너킥이 얻어지고요. 그 공을 잭슨이 마무리하며 첫 골이 되죠. 파머의 어시스트 능력과 마두에케의 개인 능력, 윙어가 아닌 윙포워드 같은 능력이 첼시에게 계속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전엔 잭슨의 링크업 플레이와 파머와 마두에케의 오른쪽 공격으로 지속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잭슨이 앞쪽으로 뛰어가는 척 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공을 받아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을 받아서 반대쪽 파머에게 좋은 패스를 전개. 또 이렇게 우리 팀 센터백이 압박당할 때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내려와주고 또 공을 받고 돌아서면서 상대의 파울을 유도해냅니다. 잭슨이 엄청난 피지컬과 골 결정력으로 승부를 보는 스트라이커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잭슨에게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잭슨을 살려주는 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기 영향력도 더 늘어났고요. 또 오늘 경기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울버햄튼에게는 아인누리라는 짧은 이불이 있었습니다. 아인누리가 왼쪽 풀백이지만 가운데 쪽으로 계속 개입하면서 많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전반전에는 개인 능력으로 쿠냐에게 공을 내주고 쿠냐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누리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꽤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당연히도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장면인데요. 누리와 카이세도가 가운데서 경합을 하게 되는데 카이세도가 이겨내고 앞쪽에 파머에게 패스, 파머는 돌아서며 마두에케에게 공을 내줍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울버햄튼의 왼쪽 센터백 토티 고메즈는 파머와 마두에케, 막아야 할 선수가 2명이 됩니다. 아인누리라는 짧은 이불이 공격 쪽에만 덮여 있었던 거죠. 결국엔 마두에케가 이 공을 오른발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중에 펼쳐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도 마두에케가 이렇게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했는데, 역발 윙어가 약발까지 잘 쓴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러한 재능을 오늘 경기에서 완벽하게 보여주는 마두에케입니다. 그리고 첼시의 5번째 골은 잭슨, 파머, 마두에케가 만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잭슨이 가운데 쪽에서 공을 잡아두고 공간 쪽으로 뛰어가는 파머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뒤에서 컨택이 있었지만 넘어지면서 공을 잘 밀어냈죠. 그리고 파머가 또 센터백을 자신에게 고정시켜 놓고 마두에케에게 패스. 이번엔 마두에케가 팝포스트가 아닌 니어포스트를 노리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오늘 마두에케는 해트트릭을 했는데요. 마두에케의 이 마무리 능력과 슈팅력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 첼시의 좋았던 점을 세 가지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후방 빌드업 체계의 약간의 비틀기. 3위 빌드업을 위한 빌드업이 아닌 정말 효과적인 빌드업을 하기 위한 3위 빌드업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잭슨에게 주어진 알맞은 역할. 골에 집중하는 역할이 아닌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잭슨을 살려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파머와 마두에케의 조합입니다. 파머는 자신이 직접 득점하는 능력도 있지만 패스도 워낙 수준급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대 수비가 파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옆에 있던 마두에케가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두에케의 좋은 결정력이 오늘은 불을 뿜었죠. 마레스카알에서 두 번째 경기만에 6득점이라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준 첼시. 과연 첼시는 지난 시즌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